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 서거 2주기를 맞아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님의 추모식 소식 전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호사를 누리고 살았던 조국이와 임종석 그리고 강경화 등이 조만간 검찰로 질질질 끌려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화장품 3종 세트처럼 모두 다 함께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안철수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잠시만요. 전 세계 각국에서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의 재미를 더해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고 백선엽 장군께서 지난 2020년 7월 10일 100세를 일기로 우리의 곁을 떠나신 지 어느새 2년이 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백선엽 장군의 업적을 여전히 멸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당내 의원들은 백선엽 장군님을 진심으로 추모했고 그리워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영원한 노병, 백선엽 장군님이 영면에 드신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백선엽 장군님의 업적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의 한 페이지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 최대 격전지였던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총공세를 막아내며 낙동강 방어 전선을 지켜내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백선엽 장군님은 국군 1사단장으로 북한군의 총공세를 기적적으로 막아낸 덕분에 유엔군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이 땅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백선엽 장군님과 모든 장병들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기에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백 장군님의 헌신을 기리는 제대로 된 추모 행사도 없이 보내야만 했다며 별세하셨을 당시에도 영웅에 대한 합당한 존경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이 정권에 따라 그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며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장군님 서거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백 장군님의 친일 행적 어쩌고 하며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논란이 일었던 것을 언급한 것인데요.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 백 장군님이 안장되신 날 제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처우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도 슬펐는지 갑자기 비까지 쏟아져서 제 바지 끝자락이 흙탕물에 다 젖는 것도 모르고 방송을 진행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백 장군님 서거 2주기를 맞아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선엽 장군께서는 한국전쟁 당시 위협받던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셨다며 그의 애국심과 조국 수호 정신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태 의원은 저 또한 고 백선엽 장군님의 호국 정신을 본받아 국민 여러분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백선엽 장군의 애국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8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위치한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서는 백선엽 장군 서거 2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백 장군님의 장녀 박남희 씨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정의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 군수, 폴 러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추념사에서 백 장군의 헌신으로 오늘날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속적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이 도발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 지 곁을 떠나 호국의 별이 되신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지만 장군님의 우국 충정과 한미동맹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많은 가르침.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전 한 달짜리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다시 맡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직제 개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이 사건을 형사 1부 박혁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는데요. 반부패 수사 2부는 제4차장 검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인사로 4차장 소속 검사가 10여 명 줄어들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또한 검수완박법 시행은 다가오는데 수사 성과는 빨리 내야 하고 때문에 제1차장 검사 소속 형사부에 재배당해서 문재인 똘마니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이 의혹은 2017년에서 2018년 조국, 임종석, 강경화 등 10여 명이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4월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 수사 2부의 사건을 배당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번 재배당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재개정해 형사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돌려주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목표로 형사말 부 한 곳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모든 형사부가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나라가 차근차근 다시 바로 세워지는 듯합니다. 정권을 잡자 이 나라가 영원히 지들 것인 양 착각하며 권력을 휘둘러댔던 문재인과 그 조무래기들이 순서대로 한 명 한 명씩 공짜 밥 주는 국립호텔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안철수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인 이준석이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장례식 날짜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이러한 이준석이 왼수처럼 생각하는 안철수 의원의 차기 당대표 1위 소식을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못해 폭발할 지경일 듯합니다. 이준석 얼굴을 이제 제발 그만 좀 보고 싶은 저로서는 아주 그냥 꼬수어 죽겠습니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피플네트워스 리서치가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1%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 12.6%, 김기현 의원 7%, 권성동 원내대표 4.5%, 권영세 의원 4.5%, 배현진 의원 3.2%, 정진석 의원 3.2%, 기타 1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3.5%, 잘 모르겠다는 5.1%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서울 37.4%, 경기 인천 23.4%, 대전 세종 충남북 13.7%, 광주 전남북 20.8%, 대구 경북 24.2%, 부산 울산 경남 23%, 강원 제주 29.4%였습니다. 다만 대전 세종 충남북은 10%로 2위인 나경원 전 의원과 격차가 3.7%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안철수 의원이 우세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안철수 의원은 만 18세에서 20대 28%, 30대 26.8%, 40대 29.7%, 50대 19.9%, 60대 20.3%, 70세 이상 26.4% 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고 50대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9.1%로 안 의원과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도 그렇고 과거 당대표 후보를 뽑을 때도 그렇고 항상 역선택 문제가 제기되곤 하죠.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냐 아니냐 또한 중요한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안철수 의원 28.8%, 나경원 전 의원 17.5% 순으로 지지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안철수 의원 20.6%, 나경원 전 의원 6.2%로 격차가 더 컸습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잘한 결정이다 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준석이 믿고 의지하는 2030 세대에서도 이준석의 징계 결정에 대해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준석이가 믿을 건 젊은 청년들 뿐인데 이거 어쩐답니까? 뉴델리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피플 액트워스 리서치가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매우 잘한 결정 29.5%, 잘한 결정 20.4%로 응답자의 49.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은 42.7%,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7.3%였는데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 42.7%는 이해 불가인 사람들이네요. 혹시 징계 6개월이 너무 약소한 징계여서 잘못한 결정이라고 한 건 아닐런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준석 징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엔 대체 뭐가 들은 것인지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령별로는 희한하게도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준석의 징계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만 18세에서 20대 긍정평가 50.2%, 부정평가 45%, 30대 긍정평가 52.8%, 부정평가 42.5%, 40대 긍정평가 49.2%, 부정평가 43%, 50대 긍정평가 58.8%, 부정평가 36.5%, 60대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5.8%, 70대 이상 긍정평가 43.1%, 부정평가 45.3%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2030 세대들도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대는 이준석에게 등을 확 돌려버린 셈입니다. 정당 지지도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54.4%가 잘한 결정, 39%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긍정평가 46.4%, 부정평가 47%로 의견차가 0.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준석의 징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66.1%는 국민의힘 향후 수습 방안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다음으로 44.4%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꼽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종인 할아버지 같은 사람 데려와서 비대위 꾸릴 생각하지 말고 이준석이 찌그러져 있다 못해 영원히 짜부돼서 살아가도록 전당대회를 시급히 치르고 새로운 당대표를 깔끔하게 선출했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일이 하나쯤은 생기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